암, 노회, 심장 치료할 때마다 최대 10억 원까지 반복 보장 가능하고요. 3대 질환뿐 아니라 수술 후 입원하였다면 입원 일당 또한 보장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 만 원에서 3만 원대로 가입 가능하니 끝까지 주목하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관권은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널스입니다. 요즘 다양한 신치료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맞춰 보험 상품들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가입해야 할지, 어떤 치료를 보장받아야 할지 고민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암, 뇌, 심장 치료에 대하여 10억 원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10억 원이 큰 금액이라 이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닌 보장 범위와 이 플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치료법들을 가입해야 보험을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하며 이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연령별 보험료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상품이 보장하는 보장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크게 3대 질환이라 불리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뇌, 심을 포함한 더 범위성이 큰 순환계 질환까지 보장을 하고요. 질병으로 인한 수술, 그리고 수술로 인한 입원, 일당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3대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 아닌 일상에서 생기는 수술비와 입원 일당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즉, 3대 질환인 암, 뇌, 심수술 및 일반 질환 수술, 입원 일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암에 대한 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는 비급여 혹은 전액 본인 부담금 치료를 하였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암에 진단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산정특례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중대질환에 걸렸을 때 급여 항목에서는 이 산정특례를 활용하여 본인 부담금 0%에서 10%의 비용만 지불하여 치료가 가능하지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치료에 대하여는 전혀 적용이 안 되기에 비급여 치료를 받는다면 실제로는 많은 병원비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싼 치료법들에 대하여 보장 공백을 메꿔주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인데요. 비급여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 금액을 알아볼까요? 먼저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같은 비급여 암 수술을 하였을 때 1회당 1천만 원 보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간 1회, 최초 1회가 아닌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한 해에 비급여 수술을 2번, 3번 받는다고 하여도 횟수만큼 보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암방사선 치료비입니다. 비급여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면 연간 5천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지출될 수 있기에 이 정도 금액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항암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의 기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에서 3기의 암 치료에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5천만 원 지급이 되며 4기의 항암약물 치료 시 1억 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처럼 비급여 치료를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정 치료 기법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표적 항암약물이라든지 혹은 중입자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법들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어떤 치료법이 나올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현재 보험 상품 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표적 항암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 특정 치료법에 대하여 보장하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10년, 20년 후 더 이상 표적 항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신약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그 약물 치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하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그때가 되면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상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품은 그런 제약이 없이 비급여 수술, 방사선, 약물에 해당하는 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신약이나 새로운 방사선 치료법들, 그리고 새로운 수술 기법들에 대하여도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만약 암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연간 1회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만약 암 치료 중 전이가 되어도 혹은 열심히 치료받았지만 다시 암이 재발해버리더라도 전이암, 재발암에 대하여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2대 질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즉
이 대질환에 대하여 비급여 수술을 하게 된다면 연간 1,000만 원씩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년도 5월 1일에 뇌혈관 질환 수술을 하면 1,000만 원 지급되고 26년도 5월 2일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한다면 또 1,0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대 질환 또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 가능하고요. 이 또한 각각 보장이 되기에 뇌, 심장으로 따로따로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뇌, 심장을 포함한 범위성이 넓은 순환계 질환 수술비가 있습니다. 순환계 질환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수술 1회당 500만 원씩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연간 1회나 최초 1회가 아닌 매회 1회씩 보장 가능하다는 부분 다시 강조드리고요. 이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지급되며 뇌, 심 수술에 대하여도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비급여로 뇌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하루 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뇌혈관 질환 비급여 수술비 1,000만 원, 순환계 질환 수술비 500만 원, 중환자실 치료비 1,000만 원 하여 총 2,500만 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3대 질병에 관련된 수술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수술 동반 입원 일당과 수술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종 수술을 하여 입원을 동반하게 된다면 1일당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최대 1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암수술 같은 5종 수술을 받은 후 5일 동안 입원하게 된다면 이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비급여, 로봇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후 10일 동안 입원한다면 비급여 수술비 1,000만 원, 입원일당 500만 원, 중환자실 사용료 1,00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50만 원, 총 2,550만 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만약 상급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에서도 50만 원은 지급되니 보장의 구멍을 메꿀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보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만 보면 너무 좋은 보험인데요. 하지만 모든 보험 상품은 장점만 존재할 수 없는데요. 이 상품의 단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상품은 10억 원이라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즉, 20년 동안 10억 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 가능합니다. 만약 20년 이내에 10억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이 상품은 비갱신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갱신형 상품만 판매하기에 갱신형을 싫어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기피하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갱신형인 만큼 젊은 소비자에게는 비갱신에 비하여 더욱 저렴한 보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억 원 한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였지만 만약 20년 갱신 주기 동안 10억 원이라는 한도까지 모두 지급받지 않았다면 다시 10억 원이 충전되는 상품입니다. 즉 20년 이내에 10억 보장을 받지 않으면 다시 10억 원 보장 한도가 모두 채워져 다시 10억까지 보장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급여 위주의 보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상품은 급여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대부분 비급여, 중점의 보장이 핵심 상품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대질환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0%에서 10%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1,0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아도 많아야 100만의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에 부담되는 병원 치료비는 대부분 산정특례가 되지 않는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치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 보험은 빈틈없이 메꿀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적은 돈으로 큰 금액에 대한 대비를 하는 취지로 가입하는 보험의 기본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하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대별 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왼쪽 표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40세 남성 기준 13,023원, 여성은 34,206원, 50세 남성은 26,318원, 여성은 46,109원, 60세 기준으로는 남성 44,158원, 여성은 59,974원에 준비 가능합니다. 최대 10억 한도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라 생각하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혹 저렇게 치료비만 준비하면 아쉽다. 나는 진단비도 있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치료법인 중입자 같은 치료비도 더 많이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 만약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을 추가하게 된다면 기존 26,318원에서 76,646원으로 44,000원 가량 증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암 진단비인데요. 유사암 진단비와 세트로 가입하게 되는데 암 진단비가 차지하는 금액만 41,320원입니다.
사실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을 가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175원이며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연계 조건인 방사선 치료비 100만 원을 더한다고 하여도 2,044원으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비급여 치료에 대하여만 준비하는 게 불안하여 암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거나 혹은 다른 치료법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복합 설계도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진단을 받으셔서 정기적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란 부분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억 비급여 암 치료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보험널스 채널 혹은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관권은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